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시간을 요즘에 이제 갖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도 여국성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자의 귀재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경와우 TV에서도 한 3년간 그 국제 뉴스 그다음에 미국 주식 전문으로 이제 앵커 했었는데 이 분석이 아주 예리합니다. 네. 지난번에 한미 글로벌 네네. 그 한미 건설에 대해서 네옴시티 관련 이제 테마주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게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올랐나요? 예, 오늘 그 종가 자료를 한번 좀 보여주시죠. 예, 이게 오늘 26일 종가 32,350원으로 이렇게 오늘 4.5% 정도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 예. 4.5%는. 4.5%. 요즘 한미글로벌 시장에 핫한 그러네요. 미인주로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그러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좀 어떻게 보면 침체기인데도 근데도 4.5%는 올랐고 어제는 얼마나 올랐어요? 어제도 2.몇% 정도. 어제 올랐습니다. 오늘 예. 이번 주 들어서 지난주에 약간 조정이 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빈살만의 방안이 취소됐다는 그 보도 여파 관계로 조금 조정이 있었습니다. 조정이 있다가 이번 주 들어서 그걸 뚫고 월요일, 화요일 연속해서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제 또 분석을 해주시죠.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다 아시다시피 이 천조원이라는 정말 이 천문학적인 이 네옴시티 건설의 이 주력 종목 이 한미글로벌이 오늘은 이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그 500조로 추산되고 있는 이 우크라 재건에도 아주 큰 수혜를 받을 것 같다. 한미건설이? 네네. 한미글로벌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어쩐지 어쨌든 전쟁이 끝나면 재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때는 뭐 또 건설회사들이 특수주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 천존화되는 네옴시티의 결정적인 이 주력 업종 핵심 종목이고 대장주로서 플러스에서 우크라 재건까지 큰 수혜를 받는다면은 이 한미글로벌은 정말 이 정시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그런 이 인생 역정주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본다면 이 한미글로벌은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주식이라는 개념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주식을 하지 않는 분이라 하더라도 주식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이거는 이제 그 미래 최첨단 신도시 세계적인 신도시에 대한 투자를 한다 그런 개념으로 은행에서 계좌 개설을 하는 것처럼 증권회사에서 이 계좌 개설해서 한미글로벌을 사서 투자를 해주신다면 이 어떤 적절한 그런 기회가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주식을 흔히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주식에 대한 이 부정적인 관념이 되게 많습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는. 주식해서 이제 쪽박 탔자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전부 다 뭐 주변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손실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런 걸 또 본인이 안 하더라도 주변에서 보니까 자연히 그 손해를 보는데 좋은 감정이 들 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관념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이봉규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에서 지금 이렇게 그 주식의 한미글로벌에 대한 매수 추천도 드리고 이 중간 과정을 계속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 방송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마지막에는 매도할 때는 매도 타임까지 알려주니까. 매도 타이밍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급박하게 여국성 대표가 출연을 못할 경우 저희가 이봉규 TV 커뮤니티에 문자가 가도록 커뮤니티에 이제 지금 이 매도 타임입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알람 그 신청을 해놓으시면은 뭐가 메시지가 떠도 알람이 딱 뜨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매도 타이밍도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 종목 자체도 정시에 그 유리 없는 그런 이 절호의 그 기회가 되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또 마침 때 맞춰서 이렇게 방송도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정말 이건 기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성공과 실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기회가 왔을 때 잡느냐 안 잡느냐 그 한 장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 우크라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네옴시티의 핵심 사항에 대해서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이거는 이제 너무 중요한 사안이라서 예. 요 몇 가지만 조금 더 간략하게 이제 짚어드리고 이 방송을 또 처음 보는 시청자님들도 계시니까 네. 또 그리고 보신 시청자님들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복습하는 의미에서 그렇죠. 한 번 더 꼭 새겨보실 필요가 있다. 네. 그게 뭐냐면은 이 첫 번째로 사우디의 왕세자 빈살만이 이사회 의장으로 있는 그 사우디 개발청이 있습니다. 예. 그 개발청에서 복합 신도시 이 수주를 두 군데서 공사를 진행을 했는 발주를 했는데 그 두 군데 다해서 우리 한미글로벌이 수주를 하고 지금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알려진 바로는 한 2% 정도가 발주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 네옴시티도 물론 빈살만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네옴시티 2% 발주된 곳에서 지금 한미글로벌이 수주를 해 있는 상황입니다. 행사. 그 다시 말씀드리면 이 빈살만이 주도하고 있는 이 세 군데서의 사업에서 한미글로벌이 싹쓸이 지금 다 참여를 하고 있다. 대단한 거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이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세 군데에 다 했다는 것은 이 우연히 세 번 겹치는 그런 거는 필연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이 98% 남은 98%. 예, 거기서 한미글로벌이 수주할 수 있다는 것은 예. 너무나가 이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당연한 것이다. 예. 자, 그렇게 본다면 한미글로벌이 앞으로 이 그 남은 이 본격적인 98% 부분에서 이제 정말 대량 수주를 하기 시작한다면 예. 그때 가서는 이 한미글로벌이 주가를 잡을래도 잡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 그때 가서는 이미 한미글로벌이 주가가 엄청 엄청나게 뛰어있으니까 올라 뭐. 있을 것이다. 그때는 진짜 올라타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너무 비싸지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원희룡 장관이 이번 11월 달 초에 네옴시티 수주를 위해서 방문단을 꾸려서 사우디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호재들에도 만약에 한미글로벌이 또 이제 동반 기업으로 들어간다면 그런 부분들에서도 엄청난 그게 호재가 올라가죠, 또. 뛸 수가 있고 건들리는 것마다 이 작은 부분들도 전부 다 그런 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다 호재로 변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할 수 있는 한미글로벌에 투자할 수 있는 이 그 최선의 어떤 적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눈앞에 있는 지금 뭐 주가가 얼마 올랐다 말았다 막 이런 것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이 정말 지금이 적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주식이면 지금 뭐 계속 상한가 퍼레이드를 해야지 왜 지금 뭐 조금 올랐다 내렸다 뭐 몇 지난주 조에 좀 조정 당했냐? 5% 오르고 뭐 찔끔찔끔 오르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주식이란 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주식도 뭐 3,000%, 5,000% 가는 주식도 만약에 한꺼번에 500%, 1,000%씩 쭉 한 방에 올라가 버리면 그때 그 매도하고 싶은 엄청난 주가 차익이 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몇 프로씩 먹은 이 투자자들은 매도하고 싶은 욕구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런 물량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면 그것이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50%좀 올랐다가 좀 조정을 하고 100%좀 올랐다가 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구간 조정을 하면서 길게 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손바꿈을 하고 갈 때 새로운 투자자들이 들어오면 또 그분들도 또 이렇게 일부 수익을 내고 나가고 그런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조정을 주는 구간은 들어갈 수 있는 이 최대의 어떻게 보면 조정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기회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한미글로벌 네옴시티에 관련해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핵심 사안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네옴시티를 총괄하고 있는 이 투자 책임자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뭐 대우건설 이런 굵직굵직한 건설 회사들하고 면담을 하면서 물론 한미글로벌도 같이 참석했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미팅을 했는데 이 한미글로벌만 따로 불러서 따로 독대 면담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대기업들을 다 제쳐두고 한미글로벌만 한 번 더 별도로 독대 면담을 했다. 누구하고 면담을 했어요? 그 부회장하고 했습니다. 부회장하고. 한미글로벌 부회장하고. 그런데 아니 저쪽은 누구예요? 사우디. 그 투자 총괄 책임자입니다. 투자 총괄 책임자. 네옴시티 투자 총괄 책임자. 네옴시티 투자 총괄 책임자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네옴시티를 빈살만 다음으로 장악하고 있는 실무 책임자라고 보면 되겠죠. 아이고, 예, 네. 자, 그런 분이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이나 이런 그 공사를 직접 할 수 있는 이 대기업을 다 제쳐두고 한미글로벌만 두 번을 만났다. 정말 이거는 중요한 포인트로서 그러네요. 한번 머릿속에 다시 한 번 더 각인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은 네. 이것은 빈살만이 자금이 빈살만이 우리 대한민국 투자자들한테 보내는 어떤 시그널이 일종의 시그널이 아닌가. 한미 글로벌 너가 대장이다. 한미 글로벌 너가 대장이다. 네옴시티에 이것을 시장에 보여준 던져준 것이 아닌가. 그러면 자기 투자 자금도 들어왔을 그 가능성이 우회적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매우 그 좀 우회적으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굉장히 큰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뭐 알아서 알아서 판단을 판단하시고. 하시지만 이게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다. 그렇다면은 앞에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공사 지금 3군데 하고 있는데 싹쓸이 한 점. 두 번째로는 이 투자 총괄 책임자가 한미글로벌만 따로 한 번 더 만났다는 독대했다는 점. 이것이 정말 이 어찌 보면은 왜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뭐 작은 사고가 한 29번 일어난다는 그렇죠. 것인데 그거는 좀 이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용어지만 이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일이 있기 전에 활용이 되는 거죠. 있기 전에 아주 이건 중요한 시그널들이다. 이 두 가지는. 그런데 이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시그널을 저는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지난번 자료도 올려드렸습니다마는 9월 달에 이 그 문화관광부 사우디 차관으로 있는 그 공주가 사우디 공주가 우리나라 국토건설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을 면담을 만났습니다. 그거는 부처가 다른데도 만났다는 얘기는 공식적인 사우디 건설 루트는 건설부대로 하겠지만 부처가 다른데도 만났다는 얘기는 사우디의 공주는 빈살만 왕세자의 가까운 인척이지 않겠습니까? 예. 바로 복심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한 복심이 원희룡 장관과 관련해서 네옴시티 부분에 있어서 아주 깊숙한 물밑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다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물밑 논의는 아무하고 하지 않는다. 그거는 예, 반드시 사업 파트너하고 하지 뭐 협상 대상 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점. 이 앞에 두 가지 말씀드린 거 합해서 세 가지. 이걸 본다면 정말 이 큰 이 네옴시티의 시그널이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계속 이 윤석열 정부의 투트랙을 하는데 정부의 어떤 흐름을 본다면 정말 이 돈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트랙이 정치에서는 이재명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한 트랙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네옴시티다. 네옴시티. 왜냐하면 이 어려운 경제난을 어디를 둘러봐도 돌파구가 없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로서는 이 천조대는 더군다나 이 중동건설하면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이 기회를 전심전력 투구를 해서 놓칠 리가 없다. 요 네 가지를 종합해서 본다면 정말 이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인생 역전의 그런 대박주가 될 수 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서는 이 투자를 할 때 이 단타 매매 오늘 몇 프로 올랐다 수익 났다 이렇게 하지 말고 딱 투자를 해서 정말 이 수주 나올 때까지 그 수주 나올 때까지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정말 이 굵직한 인생 이슈가 나올 때까지. 인생 역전의 어떤 계좌 수익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홀딩하시는 게 좋다. 거기에 대한 안내는 우리가 방송에서 해드리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이 기타 와우 TV라든가 이런 종목 추천 방송과 달리 지금 이제 일단은 한 종목 가지고 쭉 분석을 하고 추이를 과정을 설명드리고 나중에 매도까지 매도 타이밍까지 알려드리니까요. 헷갈리지 않게 우리가 일관성 있게 이제 쭉 나가는 겁니다. 자, 아까 우크라이나죠. 참여 얘기를 했는데 자료 한번 올려주시죠. 우크라이나 재건. 네, 이게 오늘 아침 새벽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 연합뉴스인데 우크라 재건을 위해서 이렇게 500조 원이 추산되는 이런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집행위원장이 EU뿐만 아니라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도 이렇게 그 우크라 재건에 참여를 해야 된다. 힘을 합쳐야 된다. 시작인데 그런 촉구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마 그 정부 차원에서 재정 지원적인 차원에서의 얘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우리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뭐 정부가 아니고 일반 기업이니까 우리는 건설 쪽에 수주하는 부분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 본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엄청난 이 정말 이 수주를 받을 것 같다. 정말 그렇게 되면은 이 한미글로벌은 이 네옴시티에 플러스해서 난리 나는 겁니다. 정말. 네옴시티 1000조, 이 우크라이나 재건 500조, 1500조. 이 난리 나는 겁니다. 난리 나는 건데 쟤는 왜 이 한미 글로벌이 우리 그리고 또 우리나라 건설이 이 우크라 이 수혜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이게 분석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참 얼마 전에 보시면 우리 시청자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 K 방산하면서 폴란드가 우리나라 무기를 했죠. 40조를 사갔지 않습니까? 네. 그건 뭐냐면 폴란드가 자기들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다 보내고 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무기가 비니까 우리나라를 수입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러시아하고 이런 압력 관계, 중국과의 압력 관계 여러 정치, 국제 역학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무기를 바로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할 수는 없었지만은 없죠. 네. 이거는 다른 간접 협력을 통해서 사실은 형식은 우리가 보낸 건 아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우리가 정말 압도적인 그 우크라이나전에 참여를 직접 참여한 거와 똑같은 거다. 예. 그리고 압도적인 우리의 무기 체제를 보여준 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미국 다음으로는 우크라이나전에 정말 이 무기적 요즘 현대전은 무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국 다음으로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무기적인 측면에서 우크라이나에 직접 정전을 참여한 거나 다른 바가 없다. 자,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폴란드는 지금 어떻느냐 하면은 자기들이 무기를 다 내줄 만큼 무기고를 국방을 다 비울 만큼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 그 우크라이나 난민들 네. 인접 국가로서 난민들 지금 수백만 명을 지금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 폴란드는 우크라이나하고 사이의 관계는 영국과 미국의 관계에 비견될 정도로 정말 이 그렇죠. 밀접한 관계에 있다. 네. 그런데 우리도 지금 K방산 40조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폴란드하고도 아주 이 깊숙한 관계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하나의 파트너로 들어왔고 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이런 사항들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당연하죠. 우리나라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 폴란드에서도 무기를 받아서 자기가 한다는 거. 결국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를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왜 건국 공신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1등 공신 이런 게 있다면 우리가 저 6.25 참전국에 대해서 뭐 그렇습니다. 마음이 좀 예. 가는 것처럼 16개 그렇습니다. 참전국에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배경으로 깔려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이 전쟁으로 이 폐허가 된 이 수많은 난민들 네. 만약에 이제 재건을 시작한다면 빨리빨리 뭔가를 좀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천막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에도 골치 아프겠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빠름 하면은 바로 세계 제1위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죠. 네. 예, 대한민국이고. 공사 빨리 하는 건 세계 1등이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뭐냐면은 러시아 쪽에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당연히 중국 같은 건설업체 배제하죠. 기분 나쁘죠. 예, 우크라이나 발들이지 못할 겁니다. 그러네요. 그렇다 본다면 우크라 재건이 시작되면은 이제 재정적인 지원이야 뭐 우리 정부도 들어설 거고 여러 그 세계 정부들이 하겠지만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건설업체들 건설붐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 거기에 한미글로벌이 중심이 돼 있다.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런 이제 말하자면 복구하는데 재건하는데 도움을 준다면 우리 또 목소리를 내죠.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돈을 재건 비용을 줬는데 그럼 우리 업체들도 좀 이렇게 수주하게 그렇습니다. 암묵적으로 이게 압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각도로 본다면 정말 이런 종목들은 정말 10년 만에 한번 탄생할까 말까 하는 지금은 이제 진행 중이니까 그 나무 속에 갇혀 있으니까 수분을 못 보고 있는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종목들은 정말 이 1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종목이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본다면 이런 종목들에는 당연히 엄청난 큰 손들이 들어와서 크게 갈 수밖에 없다. 그 대표적인 게 모든 키를 쥐고 있는 이 빈살만, 이 빈살만의 자금이 얼마든지 우회적으로 한미글로벌 이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든 야든 이 어떤 정치권의 거대 정치 자금들도 당연히 깊숙이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국내외적으로도 이 주식이 투자에 관련돼서는 어떤 작전 세력이나 큰 손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절대 이런 종목을 놓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놓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장기적으로 있어서는 보면 이제 오를 수밖에 없다. 네,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98%나 되는 이 수주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아직 호재가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네. 98%가 그대로 다 남아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들어와 있는 이 큰 손들이 나갈래도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꾸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기 때문에 뭐 지금 3만 얼마가 지금 고점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전고점 이런 논의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 이 한미글로벌의 숲을 본다면 한미글로벌의 숲은 정말 이 브라질의 열대 우림 그 숲에 비할 바 안 되는 엄청나게 더 큰 규모의 사이즈다. 지금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미글로벌은 지금 현재 위치는 발목 부분이다. 초입 부분이다. 초입 부분이다. 왜냐하면 모든 재료들이 나와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잠겨 있는 상태라서 그런 것을 막상 까기 시작하면 지금 현재 한미글로벌의 상태는 초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글로벌에 있어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정고점이 어떻다, 대주주 매도가 어떻다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여국성 대표는 참고로 IQ가 148이 넘는 아주 뭐라고 할까 수제 천재의 분석이기 때문에 남다른 데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네네. 다음 자료 한번 주시죠. 아까 오늘 종가지 예. 예. 제가 요거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잘 내리는 경우도 잘 없겠지만 설령 만약에 조정을 준다면 네. 그거는 이 매수의 절호의 기회다라고 아까 매수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가급적이면 이런 경우 같으면은 조금 더 싸게 살려고 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또 단타 매매하다가 조금 먹다가 보면 또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정을 기다리지 말고 매수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단타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만약에 조정을 준다면 왜 제가 이렇게 매수를 기회라고 했느냐면은 요 밑에 이렇게 이 호가창 매수 호가창을 보시게 되면은 네. 요런 거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정상적인 매매를 할 때도 있는데 어떤 큰 손들 같은 경우에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손바꿈을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개미들을 좀 떨어뜨리고 싶다든지 이랬을 때는 요 매수 밑에 창에다가 자기들이 매수하는 물량들을 이렇게 쭉 쌓아 놓습니다. 자기들 매수 물량 자기가 하겠다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 물량을 여기다가 이렇게 던져버리면 주가가 점점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자꾸 던지면 주가는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파란불이 보이면서. 그러면 결국은 자기들 던진 물량을 자기가 매수창에 깔아놨기 때문에 자기가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즉 다시 말씀드리면 큰 수들 입장은 주가를 내리면서도 자기들 물량은 잃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예, 그런 조정을 하면서 이 조정을 해버리면은 개미들 입장에서는 파란불을 보면은 사고 싶다가도 아닌가 봐 이렇게 하면 손이 멈칫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라가면 벌써 흥분해서 따라가 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그래서 경우는 개미 투자자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 이 98%가 남아 있다. 그리고 앞에 그 여러 가지 제가 네옴시티의 핵심 4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볼 때 이런 것은 절대 이 호가창을 보고 일일비 하면서 단타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하지 마라. 그러면서 매수 기회가 되면 이렇게 바로 매수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한테 제가 좀 덧붙이고 싶으면 이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는 지금 이렇게 그 계좌를 보면 개인적으로 투자를 했다가 손실난 종목, 소위 말하면 속된 말로 물린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팔지 못하고 하염없이 뭐 어떤 좋은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경우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물린 종목에 대해서 손절을 못 했다고 해서 손절을 못 하고 들고 있지 말고 만약에 그 종목의 지금 현재 가치가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 종목을 지금 하염없이 1,000만 원 들고 있을 거냐 아니면 한미글로벌 같은 종목에 투자를 해서 나가는 게 좋겠느냐 그 1,000만 원이 어느 쪽에서 수익이 지금부터 좋겠느냐를 따져서 결정을 하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 자기가 어떤 홀에서 큰 실수를 했다면 그 다음 홀에서는 그 저번 홀에서 실수했던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린답니다. 앞으로 현재 홀만 치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과거 손실봤다, 손절이 물려 있는 부분들 이렇게 염두에 담아두지 말고 이렇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더 수익이 높은 쪽으로 이렇게 옮겨 가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뭐 여러분들 뭐 많은 참고가 되셨죠?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 분석의 귀재 여국성 대표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